때는 92년경.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가정 형편상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미래의 진로에 대해 너무나 많은 고민을 했던 시절의 이야기다. 지금은 다 연락이 끊겨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없지만 당시 일찌감치 학업을 포기하고 자기 아버지 밑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던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친구가 있었다. 소규모 업체에서 전기기사로 일하던 친구였고 당시 이 친구와 나는 서로 관심사가 비슷해 빠른 시간에 친해질 수 있었고 특유의 재치 있는 입담 덕분에 나의 미래에 대해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. 그래서였는지 난 우울하고 불안할 때마다 이 친구와 술을 한 잔씩 하며 인생 얘기로 위로를 삼곤 했는데 바로 그날 또한 이런 이유로 바다가 보이는 부산 송정에서 한 잔 걸치게 되었다. 하지만 다음날 이 친구는 출근을 해야 했던 이유도 있었지만 후덥답한 기운이 아직 가시지 않은 초가을이었던 10월의 그날, 야외에서 술을 마시다 갑자기 떨어지는 빗방울에 아쉽지만 우린 다음을 약속하고 그만 집으로 가기로 했다. 당시 이 친구의 집은 부산 영도, 우리 집은 남부민동이었기에 항상 중앙동에서 헤어졌기 일쑤였다. 이날도 당연한 듯 그렇게 헤어지기로 하고 우리 둘은 택시 한 대에 몸을 실었다. 그리고 대략 해운대역을 조금 지났던 걸로 기억한다. 차가 멈추고 문이 열리더니 어느 할머니 한 분이 덥석 보조석으로 몸을 던졌다. 동시에 절에서 맡을 수 있는 듯한 향내음이 내 코를 자극했던 기억이 난다. 그래서인지 이분이 무속인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하게 되었다. 복장 또한 검은색 한복을 입고 있던 터라 내 생각은 더욱 확고해졌고 조금 화가 났다. 우리한테 동의를 얻지도 않고 합승을 시킨 그 기사에게 한마디 할까 생각도 했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 그냥 넘겼다. 그리고 차는 다시 출발했다.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차가 다시 멈추었다. 택시가 멈춘 그곳은 지금의 부산의 랜드마크 중 하나가 된 바로 백스코가 있는 그곳이었지만 당시엔 부산 수영공군기지 철수와 더불어 백스코 부지만 있었던 그야말로 허허벌판이었던 곳이었다. 듬성듬성 설치된 가로등 몇 개만 불이 들어와 있었지만 그 넓은 공간을 비추기엔 턱없이 부족했다. 할머니가 이곳에서 내리시려나? 설마 이런 곳에? 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할머니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었다. 뭐야? 또 누굴 태우려나? 이 생각이 드는 순간 난 이제 못 참겠다 싶어 기사에게 한마디 하려는데 밖에 사람의 기척은 느낄 수 없었다. 그렇게 자연스레 기사의 얼굴을 받고 기사의 시선을 향한 그곳으로 나와 내 친구는 같이 시선을 돌렸다. 그 넓은 인적 하나 없는 벌판 저쪽에서 우리가 타고 있는 택시로 걸어오는 흰색 옷을 입은 여자가 보였다. 그때 친구도 짜증이 났는지 기사에게 한마디 했다. 아저씨, 참 눈도 좋습니다. 친구가 비꼬자 그제서야 우리를 보며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다. 그리고 산납금을 맞춰야 해서 그런다며 장소도 외진데다 당시 분위기는 합승을 용인하던 시절이었다. 어쨌든 우리는 다시 시선을 그 여자에게로 향했다.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. 그 여자의 걸음걸이가 좀 가벼웠다고 해야 하는 게 옳은 건지 아님 두둥실 날고 있다고 해야 옳은 건지. 그렇게 택시 부근까지 왔을 때 차림새를 보니 흰색 원피스에 검은색 무늬와 허리에 가는 검은색 띠가 걸쳐진 내가 볼 땐 예뻐 보이는 옷이었고 얼굴은 어두워 잘 보이지 않았지만 머리가 빗 때문에 젖어 있다는 것 말곤 왠지 미인일 것 같다는 상상을 하고 있는 그 순간이었다. 고막이 찢어질 듯한 굉음에 나와 내 친구는 너무나 놀라 앞을 보니 바로 직전에 합승했던 앞자리에 앉아 계신 그 할머니의 고함 소리였다. 순간 기사도 많이 놀란 듯 했다.
그냥 시선을 앞으로만 고정한 채 계속 그 할머니의 고함 소리는 이어졌다. 년 여기가 어디라고? 이런 스러운 년. 누굴 잡아먹으려고? 이 망할 년. 순식간에 일어난 일에 우린 어안이 벙벙했고 기사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. 재수없게. 작은 소리를 내뱉으며 다시 차는 달리기 시작했다. 그리고 할머니의 말은 계속 이어졌다. 젊은 양반들. 오늘 나 때문에 목숨 건진 줄 알아. 그리고는 얼굴을 우리 쪽으로 돌리는데 그 특유의 진한 화장에서 순간 내 머리에 스친 건 바로 전설의 고향의 저승사자였고 그때 느꼈던 소름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. 그리고 그 할머니는 남천동에서 내리셨고 기사는 혼잣말로 욕을 하며 온갖 불만을 토로했다. 이게 뭐야? 난 웃으며 친구의 답을 들으려고 고개를 돌렸는데 친구는 뭐 때문인지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. 솔직히 나도 무서웠지만 애써 잊으려 그 친구에게 장난으로 말했다. 내 새끼 무서웠죠? 야, 너 못 봤어? 그 여자? 봤지. 근데 왜 그래? 그 뒤 친구가 설명하는 상황에 난 몸이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다. 친구의 말은 이렇다. 내가 할머니의 고함 소리에 넋이 나가 있을 때 내 친구는 계속 그 여자를 보고 있었고 그 여자가 우리가 타고 있는 뒷좌석 문 밖에 서더니 서서히 90도로 인사하듯이 허리를 숙이고는 3분의 1 정도 열려있는 창문 사이로 우리를 쳐다보는데 젖어있는 앞머리 사이로 보이는 그 여자의 눈빛이 눈동자가 없는 눈. 그러니까 흰 눈알만 있는 눈이었고 군데군데 핏줄이 서 있었던 그 눈은 창문이 조금 열려있는 그 사이로 우리를 응시하며 웃고 있었다고 한다. 입은 입술 없이 그냥 맨 얼굴에 칼로 그어놓은 듯한 입으로 그 입으로 웃고 있었다고. 그리고 왼쪽 아래 턱에는 멍인지 아님 피가 굳은 건지 모를 흔적이 있었다고 한다. 그러다 갑자기 다시 허리를 펴고 빠른 속도로 차의 뒤편으로 지나더니 내 친구가 앉아있던 반대편 창문으로 다시 와서 천천히 허리를 굽힐 때 차는 다시 출발을 했다고 한다. 내 친구가 떨면서 해준 이 이야기가 끝남과 동시에 차는 갑자기 또 멈추었다. 갑자기 기사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올리고 짧게 욕설을 내뱉더니 우리 보고 알아서 집에 가라며 오늘 자신은 더 이상 운전 못하겠다며 차에서 내려 어디론가 가버렸다. 심지어 차 시동도 끄지 않고 말이다. 그날 떨고 있는 그 친구를 그냥 보낼 수 없어 우리가 차에서 내린 부산진역 부근의 포장마차에서 말없이 소주 한 병 마신 후 영도까지 바래다주고 난 집으로 돌아왔다. 내가 그 친구보다 용감해서 집까지 바래다주고 갔던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난 그 여자 얼굴을 직접 보진 못했기에 떨고 있는 그 친구를 바래다준 것이었다. 사시나무 떨듯 떨어야 했던 그때의 기억. 정말 우린 그 할머니 덕에 목숨을 건지게 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.